우리 만난 지 1년 넘었는데요. 명절 아침 출장이라며 나간 남편 공항에서 본 건 똑같은 커플룩을 입고 웃는 그와 젊은 여자였습니다. 불륜녀의 폭탄 발언에 서진의 손이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1년이나 남의 남편이랑 놀아놨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찢어진 재킷, 헝클어진 머리. 공항이 술렁이고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최윤아, 이름도 얼굴도 절대 안 잊어줄 거야. 두고 봐. 서진의 차가운 선언이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서진은 이제 32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죠. 첫째는 8살, 둘째는 5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진의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배가 제법 불러온 시기였습니다. 서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사랑도 모른 채 컸죠. 어릴 적부터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가족을 갖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이 약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 때마다 서진은 생각했죠. 나도 언젠가 따뜻한 가정을 꾸릴 거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남편 박성호를 만났을 때 서진은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전부다.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성호는 서진보다 6살 많았습니다. 3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성호가 서진에게 다정했습니다.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 나만 있으면 되잖아. 성호의 그 말이 서진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준다고 느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 서진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가정이라고 자신이 꿈꾸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평짜리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서진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내가 꿈꾸던 삶이야.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라고 외치면 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받아온 칭찬 스티커를 자랑할 때면 서진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종이꽃을 건넬 때면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식이나 골프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성호는 그렇게 말했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성호는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죠.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배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바빠서 늦으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데 내가 뭘 불만스러워 하겠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서진은 늘 자신을 탓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탓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남편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호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회식 때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성호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애써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성호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곧바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이가 그림 한 장을 그려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배경에는 노란 해가 떠 있고 초록색 잔디밭 위에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그렸어.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대.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아빠한테도 보여드릴까? 응. 아빠 오늘 일찍 와. 서진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바쁘셔서 늦으실 거야. 그래도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자. 그날 밤에도 성호는 늦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그림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기다렸지만 성호는 그림을 보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림을 집어들고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저 참았습니다. 내일 다시 보여드리면 되겠지. 임신 중이라 몸이 더 힘들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주 붓곤 했죠. 밤에는 배 때문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가끔 성호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서진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나를 선택해준 사람인데.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편을 빚을 재료도 사고 아이들 한복도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명절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이요? 명절에요? 서진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응,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어. 어쩔 수 없어. 성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명절인데.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걱정 마. 성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으니까요. 명절 당일 아침 성호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였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출장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왜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출장 가방이 아니라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간 걸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성호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명절 연휴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출장 관련 공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 말이죠.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공항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진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 착각일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택시에 흔들리며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출국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젊고 세련된 여자가 있었죠.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성호는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본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귓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지만 서진은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여자와 나란히 서서 여권과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청청 데님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흰색 티셔츠, 아래는 검은색 청바지. 완벽한 커플룩이었습니다. 여자가 성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무언가 속삭였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서진은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자신을 보며 지어주던 바로 그 웃음이었으니까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호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만 보였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박성호. 서진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성호도 돌아봤습니다. 순간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권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4살 어렸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세련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꽂혔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청청 데님 재킷.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아내야. 두 아이 엄마고 지금 셋째 임신 중이지.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성호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잖아. 이게 출장이야? 커플룩까지 맞춰 입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호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순간 정신이 나갔어. 진짜 실수였어. 제발 애들 생각해서 이번만 용서해줘. 성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라니요?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1년이나. 둘째 아이가 4살 때부터였다는 말입니다. 셋째를 임신하기 전부터였다는 말입니다. 닥쳐. 성우가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못해? 여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상황 파악은 당신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정리했어야죠. 여자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 뒤쫓아다니시네요. 불쌍하게. 그 순간 서진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1년? 여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1년.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참 안 됐네요. 이것이 서진의 손이 날아갔습니다. 찰싹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1년이나 남의 남편이랑 놀아놨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으악, 나요. 나. 여자가 발버둥 쳤지만 서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커플룩까지 맞춰 입고 여행가. 남의 남편이랑. 서진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말리세요. 임신부인데. 성우가 급히 일어나 서진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몸 상한다. 뱃속 애기 생각해. 서진은 성우를 밀쳤습니다. 비켜. 하지만 배가 당겼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 뱃속의 아이. 공항 경비원들이 달려와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재킷은 찢어지고 뺨은 부어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정말 최악이네. 임신한 아내 두고. 성우는 다시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완전히 정신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우리 애들 생각해봐. 아빠 없으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성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첫째, 둘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애들이 기다려. 성우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성우 씨, 우리 표는요? 호텔 예약은요? 성우는 여자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난 가야 돼. 짧게 말하고는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성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가. 나도 혼자 갈게.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애들 때문이야. 애들을 위해서야.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요. 첫째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해.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 깨니까 조용히 해요. 성호는 무릎을 꿇고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정말 정신 나갔었어. 네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믿어줘. 다시 시작하자. 응. 서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성호가 놓지 않았습니다.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널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 가정 지키자. 애들 위해서라도.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그래, 자신에게는 이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성호는 서진을 안으려 했지만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호는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유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실망이에요. 성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잔 또 속았어. 난 네가 전부야, 유나야. 유나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에 나오면 당신 계속 발목 잡혀요. 그 전에 빨리 정리해요. 그게 진짜 나랑 살겠다는 거예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알았어. 널 위해 뭐든 할게. 메시지를 보내고 성호는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쉽게 넘어가네. 방 안에서는 서진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애들 때문이야. 애들을 위해서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공항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성호와 그 여자가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꿈. 똑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꿈. 성호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서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힘들면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걸까? 진심으로 뉘우친 걸까?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믿어보자. 애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날 저녁 성호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겁니다. 서진은 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이들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습니다.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진은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유나와의 대화였습니다. 공항 사건 다음 날부터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 여잔 또 속았어. 난 네가 전부야.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유나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언니에 나오면 당신 계속 발목 잡혀요. 정리해요. 그게 진짜 나랑 살겠다는 거예요. 성우의 답장. 알았어. 널 위해 뭐든 할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여준 다정함, 사과, 반성.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연기였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마시려고요. 성우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성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역시 당신이 최고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호가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후 서진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을 위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님 맞으시죠? 택배요. 서진은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최유나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택배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의 글씨였습니다. 한서진 씨, 공항에서 맞은 건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쌍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호 씨는 저한테 매일 연락해요. 당신이 또 속았다고, 당신은 의심도 못한다고 웃어요. 당신 뱃속 애기 정리한대요. 저랑 새 출발하겠대요. 믿거나 말거나 당신 마음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당신은 이미 버림받았어요. 서진은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나를 버릴 생각이구나. 아이를 정리한다고. 정리해?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신으로 부은 얼굴, 지친 눈.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해? 거울 속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각성.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밤이 되어 성호가 퇴근했을 때
서진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지금은 아니야. 때가 올 거야. 유나의 편지를 받은 후 서진은 성호를 우연히 추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늦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회식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향수 냄새가 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네가 의심이 많으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거야. 나 진짜 회식이었어. 동료 중에 향수 진한 사람 있었던 것뿐이야. 서진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임신해서 그런가? 자꾸 나를 의심하면 나도 지쳐. 공항에서 용서해줬으면 진짜 믿어줘야지. 서진이 반박하려 했지만 성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넌 고아원 출신이잖아. 나 아니면 누가 너 받아줘? 두 아이의 셋째까지 임신한 여자를. 그 말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오면 의심받고. 이러면 나도 지친다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걷기가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장을 봐야 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언니 아니에요? 돌아보니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유나는 서진의 배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배 많이 부르셨네요. 힘드시죠? 애 키우느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피하시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호 씨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유나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성호 씨가 저한테 매일 연락하는 거. 언니 뱃속 애기 정리한대요. 그때까지만 참는 거래요. 그만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진실인데. 언니가 불쌍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계속 속고 사시려고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럼 전 갈게요. 오늘 저녁에 성호 씨 만나거든요. 언니는 집에서 애들이나 잘 챙기세요. 유나가 가고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 바람 피우나 봐. 임신했는데 불쌍하네. 서진은 카트를 버려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요? 성호가 짜증내며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 회식이었다니까. 왜 자꾸 캐물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유나 씨를 마트에서 봤어요. 당신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하던데요.
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 말을 믿어?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여자가 우릴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휴대폰에서 봤어요. 메시지들. 내 휴대폰을 봤다고?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봐. 이게 정상이야?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했잖아요. 용서해줬는데 또 그 사람 만나고. 성호는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의심병 때문에 내가 숨막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할게. 네가 이렇게 예민하고 집착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고아원에서 자라서 정상적인 가정이 뭔지도 몰라.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지. 네가 너무 집착해. 나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걸 이해 못해? 그날 밤부터 서진의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배가 자주 당겼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성호와 유나가 자신을 비웃는 꿈, 아이들이 사라지는 꿈. 며칠 후 유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학교 앞에서였습니다. 서진이 첫째를 데리러 갔을 때 유나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언니, 또 만나네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따라왔습니다. 언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계속 버티세요? 성호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언니도 알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서진이 애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그만둬요. 성호 씨가 정리 안 하니까요. 언니가 먼저 포기하면 편할 텐데. 언니 뱃속 애기 성호 씨는 원하지도 않아요. 짐이래요. 그 순간 서진의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서진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나 봅니다. 태아의 심박동이 약해졌어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그날 밤 서진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서진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성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서진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를 왜 그렇게 받아? 괜히 나를 탓하지 마. 그 말에 서진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한 무언가가.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심판자가 될 거야. 병원 침대에서 태어난 날,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배를 안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동생은요? 뱃속에 있던 동생은? 서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동생은 하늘나라 갔어.
아프지 않은 곳으로. 첫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우리 동생 보고 싶었는데. 서진은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우의 차가운 말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유나의 비웃음. 언니 뱃속 애기 성호 씨는 원하지도 않아요. 짐이래요.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보낸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뱃속 애기 정리한대요. 서진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서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후 서진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불륜 증거, 위자료 청구.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언제가 편하신가요? 최대한 빨리요.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상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진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통장, 카드 명세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2인분 주문. 서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찍었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호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했습니다. 유나와의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그 여잔 또 속았어. 널 위해 뭐든 할게. 모두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불륜, 성호의 가스라이팅, 유나의 편지, 그리고 잃은 아이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가져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메시지 캡처, 유나의 편지. 김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남편분과 불륜 상대 여성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불륜 상대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각오는 되셨나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남편분이 저항할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됐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잃을 게 없어요. 아이들만 지키면 돼요. 김 변호사는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성호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성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순해. 이러니까 쉽지. 성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 거짓말하는 날, 휴대폰을 보며 웃는 날. 모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성호가 가스라이팅하는 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네가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야. 좀 더 편하게 살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성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 가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도 녹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보냈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언제 공개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한 번에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도록. 서진은 SNS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증거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성호의 직장 동료들, 아내들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메시지 캡처, 영수증, 녹음 파일, 유나의 편지, 의료 기록.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마지막으로 즐겨.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성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와요. 성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1년 넘게 불륜 저지른 남편과 불륜녀를 고발합니다. 본문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성호의 이름, 회사, 유나의 이름까지. 게시글을 올리는 순간 서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심판의 시간이. 게시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완전 쓰레기 남편이네요.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진은 SNS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익명 계정이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성우와 유나의 얼굴이 나온 공항 사진, 커플룩을 입고 있는 모습, 호텔 영수증, 메시지 캡처.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나가 보낸 편지까지. 당신 뱃속 애기 정리한대요. 그 문장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시글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다른 커뮤니티로, SNS에서 메신저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성우의 회사 이름도 유나의 이름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임신한 아내 두고 이게 사람이에요? 불륜녀도 정말 악질이네요. 오전 11시쯤 성우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과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떠서요. 이거 진짜 과장님 이야기예요? 성우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받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는 급히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글 내려.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이요? 무슨 글 말하는 거예요? 시치미 떼지 마. 네가 올린 거 다 알아.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 글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공개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한 짓 그대로 올렸을 뿐이죠. 미쳤어? 내 회사 생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작됐어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커졌습니다. 성우의 회사에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장으로 두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불륜남 때문에 회사 이미지 다 망가졌어요. 회사 인사팀에서 성우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택 대기하세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의 직장, 유나의 SNS, 모든 곳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부남이랑 불륜 저질렀으면서 임신한 아내 괴롭혔다며 애까지 잃게 만들었다는데 양심이 있어? 유나의 회사에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장 글 내려. 사과문 올려.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싫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네가 이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애들도 피해본다고.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애들 이야기는 하지 마요. 애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1년 넘게 그 여자랑 놀아나면서 무슨 낯짝으로 애들 이야기를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글만 내려주면 뭐든지 할게. 서진은 비웃었습니다. 기회요? 공항에서 한 번 줬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그 여자한테 연락했잖아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해요? 이것도 오해예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 가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너무 예민해서 아이를 잃은 거야.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볼래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호와 유나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잔 또 속았어. 바보같이. 애는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궁금해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 때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증거도 변호사도 모든 것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법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계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성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당신한테는 3천만 원, 최유나 씨한테는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요.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 미쳤어? 그런 돈 어디서 구해?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법원이 정한 금액이니까 내야죠. 아, 그리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요. 당신은 양육비만 매달 보내면 돼요. 성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언론에 제보할까요? 방송국에도 보내고 신문사에도 보내고 당신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리고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까 당신이 거둬야죠. 그날 밤 성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야. 지금 좀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터넷에 네 이야기가 다 떴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모텔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명예, 가족, 연인. 모든 것을요. 성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한편 서진은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나가셨어. 걱정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슴 한편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휴대폰에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확률 100%예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온라인 폭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진이 올린 게시글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불륜남 박성호, 임신부 괴롭힌 불륜녀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 기자가 서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세요. 서진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법정에서 끝낼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성호의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성호는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성호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도덕성 문제로 인해 해고 처분합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가 다니던 회사에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나를 보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서진은 김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항에서 서진을 도와준 목격자들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의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성호는 서진에게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하자.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돼. 하지만 서진은 모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나도 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유나는 결국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서진은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어수선했습니다. 유나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서진 대 박성호, 최유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성호는 1년 이상 피고인 최유나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원고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지속했으며 피고인 최유나는 원고를 직접 괴롭혔습니다. 유나가 보낸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당신 뱃속 애기 곧 정리한대요. 그 문장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원고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넌 고아원 출신이라 나 아니면 누가 너 받아줘? 성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 할 말 있습니까? 성호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김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를 유산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의료 기록이 제출되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유산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하지만 김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고 모든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호와 유나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1년 넘게 속았고 괴롭힘을 당했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진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를 종결하고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성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서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걸지 마세요. 성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난 네가 필요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필요해요? 1년 동안은 안 필요했잖아요. 그 여자랑 놀 때는 안 필요했잖아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서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판사는 저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진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주 후 선고일이 왔습니다. 서진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 최윤아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혼을 허가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한다. 피고인 박성호는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진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호에게서 위자료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성호는 집과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지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성호의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유나도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유나는 서울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SNS 계정은 모두 삭제되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첫째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고 둘째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뻤습니다. 둘째가 다가와 서진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행복해. 엄마랑 너희들이 함께 있으니까. 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 길을 가고 계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랑 있으면 나는 행복해.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제 근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사장님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서진은 조금씩 사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주문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분 아니세요? 서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손님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서진을 알아보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들이 서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은 벚꽃 아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호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호가 서진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멈춰 섰습니다. 다가오고 싶은 듯 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무것도.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서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성호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불륜남 아니야? 맞네. 박성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저기 누가 있었어?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강해 보였고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서진의 휴대폰에 성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게. 서진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위자료로 받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으로 서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작은 사업 자금, 미래를 위한 저축.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진의 인생에서 판사는 서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 당당하게 살 것, 자신을 사랑하며 살 것. 서진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였고 미래였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끝내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